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신부 성유환입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를 생명 평화의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마라. 익히 다들 잘 아는 그런 제목의 문구지요. 제가 강정에 한 3년, 4년 전쯤에 가서 도착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글귀 하나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마라 였습니다. 2년 동안 제 마음속에 이것이 우려졌다고 할까요? 경상도 표현으로 울었다라고 하는데 울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마라. 수만 년 수백만 년 지켜온 삶이다. 죄있는 게 우리라고 함부로 차지 말고 널린 게 불꽃이라고 함부로 보지 마라. 이곳에 우리 내리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함부로 발로 차고 뽑으려 하느냐.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마라. 지금은 온몸으로 힘들게 헤엄치지만 두고 봐, 언젠간 뒷다리로 땅을 박살 거야. 힘차게 땅을 박살 거야. 힘차게 한 병이라도 꼭 여럿이 한테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반갑습니다. 오늘 6.25 64주년 기념 콘서트 전쟁의 기억이 준 선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를 맡은 저는
저희 강정 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전쟁의 기억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잘 궁금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아직 60이 안 돼가지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보니까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자리로는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손님을 모셔서요. 평화 토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시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런 아픔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이 평화를 지키는 데 온몸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강정마을 천주교 공소 우리 회장님 정선녀 회장님이시고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손님은요. 네, 멀리 미국에서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네, 너무나 저희가 운이 좋게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동안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멀리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해주셨고요. 2011년 한겨레 통일문화상 수상자이시기도 한 이행우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딸기가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이번에 평화 콘서트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가끔 외국에 나갈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외국 친구들이 저에게 난 한국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면 넌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새삼 내가 아직도 여전히 분단 국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휴전 협정 상태로 벌써 6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가끔은 민주화가 되었다고도 하지만 어쩌면 또 다시 뒷걸음질 쳤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사회 곳곳에 많은 진통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들을 좀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보고자 오늘 이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짧게 두 분이 그래도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제주 토백이고 애월 실험 출신입니다. 실험. 어디예요? 실험쟁이, 뚜엄쟁이, 이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강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정에서 살고 있고 공소 전교 회장인데 전교는 안 하고 맨날 아침 7시부터 정문 앞에서 주악주악 이렇게 백배도 하고 경찰들이랑 입지름도 하고 농사도 짓고 지킴이들이랑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이름은 남편은 나무꾼이고요. 이름은 선녀입니다. 저는 이름은 이행우입니다. 떠돌이입니다. 일정은 있지 않고 그동안에 많이 떠돌아서 떠돌이입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님께서 행우라는 놈은 영마 직선을 타서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 제가 말띠입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오늘로서 83년 5개월 4주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얼마나 사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이 6.25 전쟁 얘기를 좀 들으시면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얘기는 오로지 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집에 들어가 있어 웹에 들어가서 한번
관계된 가안을 찍으면 아마 역사가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번 평화 콘서트 주제가 전쟁의 기억이 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두 분이 기억하는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는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행우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나이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당시 청년의 때였잖아요. 그때 본인은 한국 전쟁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먼저 들려주실래요? 저는 1952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때는 학년이 바뀌어서 6월 달에 신학년으로 바꾸게 되는 그 해에 있었는데 대학을 갈 여러 가지 조건 상치가 시골에 있었어요. 집인데 저는 전라북도 익산 출생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적에 전쟁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고 3개월 후에 남쪽 거의 다 점령이 돼서 부산 조금 남겨놓고 우리는 3개월 동안 인민공화국 치하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써 중간을 끊어서 다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회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치하에 또 살고 그러한 저것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 간단히 얘기하자면 6월 25일 날 일요일입니다.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북 사람들이 그리고 3개월 만에 부산 쪽 좀 냉해놓고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에서 또 이렇게 끌으니까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서 연말 전에 거의 다 압록강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11월 달에 중국에서 참전해 중국군이 내려오니까 또 밀려왔습니다. 빨리 밀려와서 1951년 1월 달에 일사후퇴라는 것이 있어요. 일사후퇴가 서울을 버리고 다시 이남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일사후퇴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밀고 올라가서 삼팔선 근처에서 2년 동안 싸우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다니는 동안 뭐라 그럴까 대학 전장 등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전장에 대학 다니고 그 정도만. 그 당시 그러면 징집 대상이 되시진 않으셨나요? 징집 대상은 저는 아직 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징집이 시작인 것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겨서 49년부터 징집되었어요. 그때는 만 20대가 되면 징집하는 겁니다. 만 20대 된 사람이 징집 1기고 저는 실제 생일보다는 1년 늦게 호적이 신고가 돼서 저는 징집 2기가 되기 전에 6.15 전쟁이 났습니다. 6.15 전쟁이 나니까 징집 이것을 연기를 해서 24세까지 저거 됐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그다음 26세 이렇게 올려서 징집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행우 선생님은 기독교에서도 이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퀘이커 교도세요. 그리고 전쟁 당시에 가능하면 이제 군에 입대하는 거를 피하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어떤 신앙 혹은 신념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때는 저는 아직 기독교 같은 거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것 전쟁에서 그것은 제가 하여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는 도시는 참석하지 않겠다. 전쟁. 뿐더러 그때 이 남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동족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징집을 피하느냐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징집을 연기해주는 그런 직장이 좀 있다가 또 이제 처음에는 그러고 조금 후에는 학생들을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겁니다. 네. 그러면요.
공소회장님께 이제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가족분들이 사삼을 경험한 사삼 피해자분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사삼은 한국 전쟁 그 흔히들 1947년, 48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삼은 한국 전후로 그 몇 년을 두고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라는 곳이 한국 전쟁에 사실 그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렇죠. 6.25 전쟁에 대한 그 기억은 없고요. 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나 할까. 우리 남한의 전쟁 겪었던 것이 4.3 때 미리 겪지 않았나. 그런 역사가 앞선 역사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총을 맞죠. 같이 동네에서 동네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초서로 갔다가 같이 이웃에 있는 삼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총 맞으셔서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구루마 마차에 소달구지에 싣고 이제 신혼이니까 애월 중학교까지 싣고 갔는데 그때 그 상황은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들려줘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도와 운동장이 죽어가는 사람들로 이제 줄을 서 있었다고. 아침에 저녁 때 총 맞고 전날 저녁 때 총 맞고 아침 일찍 이제 중학교까지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버지 차례까지 오지 않으니까 제발 보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었던 의용군 일본의 의용군으로 이게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그 신고 왔던 그 신발을 발 밑창이 납작한 신발이었다고 가슴에 대고 등에 대고 이제 신발 끈으로 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그 신발 밑창을 이렇게 젖추는 순간 피가 풀럭풀럭 쏟고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밤 못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밤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면 아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어머니가 우리 신엄에서 이 성안까지는 물론 차도 없었지만 걸어서 25km 되죠. 밤새 걸어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그 지사제 피 멈추는 그 약을 사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살리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툭 하면은 낫이나 칼을 잡고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이 술만 마시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술만 드셨다면 낫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그 아버지가 그 폭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이해를 못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동대회장을 했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어머니 4.3 때 아버지가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대상이 안 되느냐 하니까 몰명저분한 이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몰명저분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빽이 없으니까 그죠? 빽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면사무소에라든지 지서에라든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피해 대상자로 신고를 해줬는데 몰명저분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몰명진 집안에서 7남매 중에 셋째로 이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7남매니까
학교에서 준비물 가져오라는 게 많잖아요. 크레용 한 번 새 걸로 써본 적 없고, 스케치북은 그때는 스케치북 없었어요. 그거 뭡니까? 전지, 도화지. 그것도 제대로 가져간 적 없고, 그러다가 준비물 얘기하면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당 포랑 가져가라. 어머니 쥐고 가서 장에 가서 팔아서 돈 가져가서 도와줄 사람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새벽에 쌀만 그냥 솥에 놓고 불러요. 불소물아, 밥행 그 동생들 매경 학교 가라. 그때 당시엔 도시락 싸서 가야 되는데 도시락 쌀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국하고 밥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빈 도시락. 그때 또 학교에서는 왜 도시락 검사를 그렇게 했죠? 빈 도시락. 그게 굉장히 큰 수치였고 창피함이었습니다. 밥을 못 사갖고. 그리고 동생 없고 학교 가기도 하고. 그런 아픈 기억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어부셨어요. 밤새 바다에 가시고. 그때 고깃값 아주 그냥 똥값이었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벼락부자 될 정도로 훌륭한 고기들이 많았는데 그걸 대바구니에 지고 온 동네 돌아다녀도 올 때 몇 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오다가 생선 상하니까 밭 구석에 버리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남 주기도 미안하니까 대깨돈 왔죠 이런 말씀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이 부지런했으면은 그때 그 상황이 그런 아픈 기억, 그런 부끄러운 기억, 어릴 때 준비물 못 가져가는 그런 기억들로 상처는 입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어떤 전쟁이 주는 그런 큰 상처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겪었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같은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제 기억은 그런 슬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전쟁은 한 개인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그 지역, 그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이 만난 오늘의 대화 전에 한번 만나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4.3 때도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혹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의심하고 그 불신이 생기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한국 전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행 선생님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웹에 들어가 치면 어떤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 보도연맹 말로 국민 방위군 사건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합니다. 보도혁명은 정부가 48년 8.15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12월 달인가를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쓰기 전에는 해방되고는 이민율이 등등해서 좌우로 갈라졌을 때 좀 사상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는데 그 이제 대한민국 쓰니까 이걸 정기하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좌경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가졌다고 의심나는 사람들입니다.
의심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상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한다.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정부에 불만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서 이게 그걸 법을 만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저거 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이 운동하거나 다른 걸 하다가 걸려서 한 번이라도 체포를 당했거나 진역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의심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좌익 사상이 있다.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들어와라.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아주 고약하게 저거 있어. 안 들어갈 수 없게 그래서 그 보도연맹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도연맹이라는 것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모여서 무슨 저것을 하고 이러던 차에 6.15 전쟁이 나니까 군대와 경찰이 이 사람들이 인민군에 말하자면 협조할 수 있다. 인민군이 이제 전장에 내려오면 그런 의심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학살했습니다. 그것이 뒤에 한번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제주에서 4.3 그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저것이 없어요. 그냥 죽이거나 학살을 했고 또 하나는 사상범으로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를 갖다가 감옥 근처에다가 매장하러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여러분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분열이 많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경찰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좌우 이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장이 이제 밀리고 밀렸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군인들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실제 쏠 적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총 쏘라니까 쏘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 일반 주민들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게 전선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아있죠. 갑자기 3개월 만에 인공지하,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지하, 이게 38선 가까운 데를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서로 군인 아닌 사람들, 가족들이 경찰 가족은 경찰 가족이라고 해서 좌익들한테 혼맞고 또 좌익들은 경찰들이 군인들이 들어와서는 또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당했다. 그래서 좌익이라고 의심나는 사람들도 죽였어요. 그것이 더 이제 제주에서 제주 4.3 사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한 동네에 살거나 바로 이웃 동네에서 살고 또 친척도 되고 사촌지간에도 사상력으로 저거 있어서 죽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웠어요. 그것이 이제 보도연맹 사건으로서 정부가 보도연맹에 들어오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집단을 죽인 겁니다. 그건 다 근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 방위군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이게 왔다가 우리 이쪽에서 밀고 1950년 12월에는 거의 압록강까지 갔어요. 다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중국 인민군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밀려서 서울까지 밀렸어요. 내려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정부에서. 다시 더 내려와서 부산까지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서 젊은 사람들을 징집을 해서 이것을 확보하겠다. 그래가지고 1950년 11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11월 달에 국민방위군에서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8인가부터 한 30세까지 젊은 사람 다 소집을 했습니다. 방위군으로. 재밌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군번도 없고 군번이 없어요. 군번 아직 안 줬어요. 군번도 없고 군복도 입히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니까 경상도 쪽으로 대구 부산 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군인들이 그 인솔해서 가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먹이지도 않고 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재우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동네에 가서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서 그게 12월로 들어갔어요. 11월 초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여름 옷 입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12월로 들어가니까 동상에서 죽은 사람, 굶어서 죽은 사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어가지고 김윤근이라는 자가 있어요. 김윤근이라는 살인과인데 워낙 적어놓으니까 김윤근이라는 자와 5명을 불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총살. 그런 일이 있어요. 국민 방위군 사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전쟁만큼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은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묻혀진 진실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기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정보, 문서들이 부족하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국민 방위군 그것도 어느 양민 학살에 못지않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떼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인들이 관계에서 정치인들까지 했는데 나중에 재판에 정치인들이 빠져나오고 군인 5명인가는 총살을 했어요. 그것이 요즘도 조금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니까 그런 그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정치인들하고 군인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쟁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선효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듣고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좀 갑자기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가수가 그 포크 가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랜 기억이 가장 급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오랜 기억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동시에 저희는 많은 순간 그 기억마저도 통제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기억들만 가질 수 있도록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4.3 전후로 일어난 그 제주도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그 미디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또 실제 제주도에서 일어났었던 일, 그 이야기들이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재력이라든지 세력을 가진 사람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게 살고 있는데 이 4.3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입 밖에 내놓기 시작한 거는 오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전에는 뭐 4.3 때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낼 때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의 제사냐고 물으면은 까마귀도 모르는 제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집안에서 그런 4.3 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시기에 돌아가시기만 해도 그 자신 있게 이렇게 제사 한번 제대로 못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근래까지 있었죠. 근래까지 있었고 저희 집만 해도 그 친척들이 이렇게 일본에 갔다가 들어오실 때 보면은 요즘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죠? 그 4.3 기념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라든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4.3 때 초청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와도 어떤 판대받지 못하고 또 말도 너무너무 생소하고 그런 이 분단 아닌 분단 이북과의 분단만이 아니라 일본에 계신 가족들과의 그 분단도 해결되지 않은 아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교육감 당선자도 왔다 가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라든지 미군정시대 때라든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점령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작권이라고 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강정이 그냥 무자비하게 지어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휴전 협정 후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3개월 지나서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60년이나 지났다고. 이런 긴 협정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60년의 공백 기간을 그대로 정말 큰 손실이죠. 이 손실을 줬다는 것은 민족적인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우리 각자가 정말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일들을 좀 인권 차원으로 어떤 우선순위 가치를 딱 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만이 아마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길을 찾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다라고 하죠. 그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두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두 분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해서이겠지만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두 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평화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혜웅 선생님부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위 얘기하는 평화운동을 한다고 보고 있죠. 지금 1950년에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일이 사인했습니다.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4조 60토막인가 사항으로 서명을 해서 정정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얼마예요? 6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정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조에 4조 중에 사인한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들 양군 대표인데 대한민국은 물론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북의 인민군을 대표하여 남일씨가 사인하고 중국군 대표로서는 팽덕희가 사인하고 이렇게 사인했고 미군 쪽에서는 미군 페리슨이라는 친구가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3개월 내에 고위층 정치 회담을 해서 평화 체제로 들어간다. 그런 강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려고 지금도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데 3개월 내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고 남쪽에서는 이 외무장관 변형태라는 분이 옵서버로 참여를 했어요. 그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추격대로 싸웠어요. 그리고 정리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협정을 맺고 어떻게 군대가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기는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쪽에 자세히 써 있는데 문제는 정정이 빨리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 맺지 않고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안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것은 전쟁 상대방 쌍방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북에다가 거의 다 일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사인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여러분이 그 회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는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사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째, 이 평화협정을 사인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법에 의해서 거의 미군이 철수해야 합니다. 미군 철수를 해야 하는데 미군 철수하는 것을 가리질 않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미국 자기네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저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지금은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핵 문제는 미국에서 1990년대 초에 부시 아버지 대통령 때 핵무기 우리가 그때 거의 한 상당한 몇백 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걸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해서 그때는 이제 남쪽 핵이 문제였고 그렇게 되니까 북에서도 이제 핵을 개발해서 지금은 2012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해서 북이 이제 핵 보유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당사자가 인민공화국하고 미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지금 가장 위험한 지구상에서 살고 있어요. 핵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은 그냥 전시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핵 문제를 오신다. 그 보장을 하면은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북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핵 문제로 지금 협상이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정전이 60년이 넘도록 정전이 상태로 있던 것도 역사상에 없고 한 가지 협상을 20년 이상 지금 끄는 것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운동을 해서 싸워서 되도록 평화협정이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웅 선생님께서 워낙 뒤에서 지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개 때나 이야기 중에 언급하지 않으셨는데요. 2011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받으셨는데 재미 그 평화통일운동가로 이제 그 상을 받으셨어요. 그 북한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다녀오셨고 또 미국에 사실 때도 유엔과 미국 의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이제 운동을 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화 협정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한 작업들을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더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불신입니다. 서로 안 믿는 것. 북에서는 미국 너희들이 언제나 약속 안 지키고 조약면은 안 지켰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북한테 너희들 안 지켰다. 서로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는 것도 그 조건을 서로 세우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것은 우선 미국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또 이제 이 실질 접촉하고 이 회담 대표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인 국무부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무부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위 얘기는 러비라는 거라고 또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정부한테 밀어주도록 하는 그런 걸 제가 그동안에 몇 번 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것조차도 미국에서는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미국 대표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 비자를 내주면 비자를 안 내줍니다. 그걸 하려면은 상당한 그 식지 담당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것은 대통령이 허가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그걸 행정부들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 상하 의원과
남북 의원들, 남쪽에는 국회의원, 북쪽에는 최고인민회의 대표 이렇게 모여서 소위 얘기는 말하자면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들 만나서 접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정부에 들어가서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다. 이거에서 2004년에 한번 처음으로 북대표와 남쪽 의원들 그리고 미 의원들하고 모인 일이 있어요. 모여서 한 번 했는데 그 후에 매년 그거 했어요. 그 서로 이해하고 알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후에 비자를 안 내주고 그래서 아니 못 오고 있었다가 한 2년 전에는 갑자기 이제 다른 생각이 나서 그게 안 되면 지금 육자회담 그 핵 관계하는 육자회담 대표 나라들 대표들을 모아고 같이 모아서 토론을 해올 모임을 갖자. 그것이 2012년에 뉴욕에서 했고 작년에는 독일에서 했고 금년에는 중국에서 하고 그것이 이제 모여서 안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네들 돌아가서 정부에 저에서 소위 얘기는 트랙 1.5입니다. 트랙 1은 정부대 하는 거고 트랙 2는 정부 아닌 민간인이 하는 거고 전업체가 하는 것은 1.5 그것은 민간과 정부 섞여서 같이 하는 거. 민간 사람들은 전직 관료들입니다. 전직 의원들, 전직 장관들, 전직 총리들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시키니까 그걸로 해서 정부를 좀 이기지 않느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 70세 넘으셔서 다른 분들보다 늦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 지금 83세이신데 그 어느 청년보다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정마을에서 전쟁 기지를 반대하면서 그 농사를 짓고 계신 정선현 선생님이 하고 있는 평화 운동, 평화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까 신부님이 올챙이 노래를 들으면서 올챙이의 그 몸부림 우리 각자가 그 정도만 해도 어떤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통일을 뭔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사실 우리 통일 그려집니까? 저는 아침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백배를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괴롭잖아요. 농사 뿌려놓으면은 돌봐야 되고 수확해야 되고 다 절기마다 일이 약속되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백배 할 때 그 일과 백배하는 일과 미사하는 일과 농사짓는 일과 이게 각자 한 사람이 하루 몫인 일들인데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배할 때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경비가 그 훌륭한 궁뎅이 뒤에서 저를 백배를 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시비를 걸을까라는 그런 내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 많이 있습니다. 자리 비키라고 하고 싶은 이 말이 욕이 여기까지 찰 때도 있고 내가 문 중심으로 옮길까라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지 이곳은 악한 곳이다. 이곳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는 그 멸망의 건설 사업 현장이기 때문에 온 몸을 던져서 어떻게 받고 싶은 생각들이 생겨나요. 그걸 매일매일 그 정문 앞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싸울 때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욕할 때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덜 외롭습니다만은 강정만 벗어나면은 강정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강장만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가 쉬었던 한숨이 제 가슴 깊은 데서 또 나옵니다. 그래도 이런 몸부림들이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뭔가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침에 하는 백배이고 미사이고 정말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인간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와서 같이 절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아침마다 산에 가고 싶을 때라든지 오름 가고 싶을 때 강정 문으로 오세요. 가슴 뛰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결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그런 자존감과 어떤 이거는 목숨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투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쟁에 대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두 분이 현재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금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처음 다시 평화 콘서트의 주제로 돌아와서 전쟁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 두 분이 경험한 그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두 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는지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행우 선생님 먼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적은데 통해서 많이 배웠죠. 첫째,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 우리가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서 어떻게 전쟁 없는 이 세상을 만들었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이 되겠다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정치를 해서 무슨 지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먼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그런 못난 새끼들을 몰라도. 그러나 제가 살아온 저것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내가 생각할 적에 이것이 해야 한다. 근데 양심에 붙여서 너가 지금 할 일은 이것이다. 그럴 적에는 그거 하는 겁니다.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평화운동. 이건 제가 지금 간단히 그 평화 지금 회의를 지금 2번 했는데 대단히 큰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이행우가 늙은이 저 이행우가 이 조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 2번 쳐달까지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몰랐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돈부터 만들어서 하자. 돈 안 나와요. 이거 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할 일이면 우선 계획을 세우세요.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세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나중에 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과거 30년 했는데 한 번도 이 돈이 없어서 못 이루었어요. 프로그램 잘 만들면 돈이 나왔고 처음에 안 될 적에는 그랬어요. 안 되면 돈 안 나오면 내가 이 빚지고 한다.
그 각오를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언더니 제 돈 하나도 안 쓰고 나갔어요. 끝났어요. 진짜 여러분들 성의껏 그리고 제가 사람들 설득할 적에 얘기하자 같이 하자고 할 적에 항상 긴말 안 씁니다. 그냥 그 사람 양심에 성의를 다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시아 평화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없으면 아시아의 평화가 없고 아시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가 없다. 당연히 세계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 우선 통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 아주 호소하고 얘기를 하면은 말 몇 마디 안 해도 잘 통해요. 그래서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안 나옵니다. 그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을 하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면은 이 강정기 그 민군 복합항이 전 세계적인 평화 캠프장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집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지어지는지 말도 못해요. 막 온몸이 같이 트럭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냥 개미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또 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뭐가 또 나오느냐 하면은요. 강태공 자원 엿장수입니다. 신실. 어마어마한 그 트럭에 철근을 가득가득 싣고 나옵니다. 이 휘어진 철근 케이슨 부셔가지고 밤새 쿵쿵거리면서 케이슨 부시고 거기서 나온 싱싱한 철근 가지고 엿장수가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그냥 계속 나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훌륭하게 지어지면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구럼비 시멘트 속에 묻힌 구럼비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붉은반 말똥개도 살려내고 새뱅이도 살려내고 거기서 분말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꿈꾸고 싶습니다. 그 한 번 지어진 군사 지역은 그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똥 살 똥 이 순간을 그냥 잡고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에 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안 되죠.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두겠습니까? 전쟁 기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태어나면 국가 혹은 국적을 갖게 되잖아요.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는지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그 운명적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전쟁이라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한국 전쟁은 이 한반도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적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6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회복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경험, 몸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전쟁의 승패에 집중한 것이 아닌 그때 어떤 일들이 우리 일반 민간인들에게 일어났었는지 또 감춰진 진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행우 선생님을 초대했을 때 강정일이라고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한 일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선유 선생님은 그 바쁜 일과 가운데 그 농사 짓는 일을 하시다가 또 오늘도 일과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음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전쟁을 보면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힘을 자꾸 기르자고 하는 세력이 있고요. 저 전쟁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돼. 그러면서 이런 전쟁 기지에 반대하고 이 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또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거기 두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해도 우리가 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이 전 세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평화를 노래하는 조약골 씨인데요. 특히 이분은 분쟁 지역 전문 가수입니다. 분쟁 지역, 한국에도 분쟁 지역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그 현실에서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이 평택 대출이 민기지 확장 그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용산에서 5분의 철거민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한 분의 경찰관 총 6분이 돌아가셨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주 강정에도 함께 연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감히 분쟁 지역 전문 가수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조약골 씨 모시고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모두 평화를 빌고요. 먼저 아살람 알라이쿰, 두 번째 여름자리 피오가 만든 노래인데요.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얼 하고 지냈니? 힘겹고 고단하진 않았니? 무서워 눈물 짓진 않았니? 미워서 떨리지는 않았니? 오늘도 기도했어 구렁비. 총소리 폭탄 소리 멈추길. 전쟁이 가득한 너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길 빌었어. 너를 생각하면 무섭고 슬퍼져.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강정아 미안해. 구란비야 미안해. 해군기지 지어서 미안해. 이 편지 받아들고 기뻤어. 네 편지 읽으면서 울었어. 전쟁이 끝나면 만날 수 있겠지. 만나면 안아줄게 구렁비. 날 잊지 말아줘. 너를 기억할게. 너하고 놀고 싶다 구렁비. 내 손을 잡아줘.
왜 눈물이 마르질 않네. 골프장 카지노 그만둬. 해발을 멈추고 머리를 숙여. 와와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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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면 뭐든지 되는 줄 아느냐. 탐욕의 군주인 사탄빛이나 강제로 이 땅을 뺏으려 하는 자. 제국의 군대는 강정을 떠나라. 생명과 평화가 흐르고 굽이쳐. 전투기 미사일 간욕을 버리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비무장 평화의 섬 강강술래. 생명평화 강정마을 강강술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도 강강술래. 생명평화 강정마을 강강술래. 강강술래 벤조라고 하는 악기 지금 이제 보실 텐데요. 그 악기를 들고 이 노래를 하고 이제 다니시는 미국 포크 가수십니다. 이런 물질 문명의 사회에서 음악이 바로 이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친구래요. 그리고 강정에는 2012년에 왔었는데 그때 그 연행이 되는 바람에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져가지고 그동안 못 오다가 올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 법적인 조치에서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 말에 있을 그 강정 평화대행진에도 함께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 세스 마틴 준비됐죠?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Before me and the work that's mine to do. 2, 3, my hands and make my hands working hands, ready, kind and free, with the time and energy good you've given me, and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motion of love.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2, 3,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soldier's legs, fit to march or stand, strong in solidarity as my time demands. 2, 3, my mind, make my mind a prophet's mind, quick to see divides that keep some folks in poverty. Others pour inside and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motion of love,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2, 3,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make it all be a motion of love. 2, 3, here we go.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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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And everywhere I traveled, from the Gap at Kumari, the Yongsan Reservation, to the camps at Moonsani, the golden plains of Incheon, my boots rotting on my feet, all I heard were crying babies while their mothers worked the streets. We bought watches, we bought candy, we bought whores and we bought booze, and the little barefoot beggars bending down to shine our shoes. Well, we gave them back our candy and to answer our desires, oh, we gave them round-eyed babies who died outside the wire. I got off in Seattle and I climbed on board a train. I rode it through the mountains with a fever in my brain. I could find no reason to remain here anymore. Oh, there was no sign around me of the life I'd lived before. Well, when I came home, oh Lord, when I came home, called the Savior, but left all alone, waking up every night, hearing their moans and when I came home, oh, when I came home, hear 'em moan. Yeah!
노래하실 손님을 모실 텐데요. 그 소개하는 분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중에 이분에 대해서는 이발사이자 나무꾼이시자 농부님 겸 가수. 네, 그런데 오늘은 네, 가수 윤영배 씨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앞에 모시겠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 나에게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나 일 한순간의 실수로 드러나 지금 건난 나무로 줄도 소나기 쏟아질 거야 세찬 바람 불어오며 모자를 돌려 쓰고서 자전거 타기 좋은 날 짐이 무거우면 잡히고 말 거야 난 오르막 올라서서 하늘에다 숨겨야지 터질 듯 넘칠 듯 한여름 뜨거운 오후 내 몸을 감싸는 젖은 욕조의 하루 후 헌드렁통 같은 그로호 가루 몇좀 너로 베란다 구석 자리에 터질 듯 넘칠 듯 한여름 뜨거운 오후 내 몸을 감싸는 젖은 욕조의 하루 후 시간 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꿈을 깨도 머물 순 없다는 걸 그들도 안들 타오르는 듯한 태양을
그림자로 변하는 내 모습에 천천히 눈이 뜨네. 언젠가 그 자리가 내 몸과 그림자가 함께 누워 밤을 기다리겠지. 누구도 쉽게 갈 순 없는 세상을 자유롭게 길들이지 않은 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꿈을 깨듯 머물 순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듯 타오르는 듯해 양을 온몸으로 빛을 가리고 그림자로 변하는 내 모습에 천천히 눈이 뜨네. 언젠가 그 자리가 내 몸과 그림자가 함께 누워 밤을 기다리겠지. 누구도 쉽게 갈 순 없는 세상을 자유롭게 함께 누워 밤을 기다리겠지. 누구도 쉽게 갈 순 없는 세상을 자유롭게 길들이지 않은 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꿈을 깨듯 머물 순 없다는 걸 그들도 아는 듯.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김현수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용한 일인데 그런 무용한 일을 하루에 1시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그런 글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가끔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되게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1시간 혹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로 남기를 바라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그런 날들 많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